제4강 몸의 인문학.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몸에 대한 관념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 2. 객체적이고 주관적인 몸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몸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고전연구소의 연구원인 한의사 윤은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양의 전통적인 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객관적인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작동하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이 되는 몸이 있다는 전제하에 몸의 생리에 대해 생물학 시간에 배우고 의학 또한 이러한 표준의 몸을 바탕으로 병리를 파악하고 진단과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몸에 대한 생각은 역사적으로는 근대 이후, 지역적으로는 서구에서 기원한 일부의 관점입니다. 몸에 대한 개념은 역사 문화적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몸은 유일한 단수의 개념이 아니라 복수의 개념인 셈입니다. 오늘 다루는 동양의 몸 또한 여러 몸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동양의 몸에서 동양은 주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라는 문화적, 지리적 범주에 국한합니다. 둘째,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몸 개념은 계속 변합니다. 본 강의에서 다루는 개념은 고대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몸 개념입니다. 셋째, 오늘날 우리에게 서양의 몸 개념이 가장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동양의 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양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누드와 벌거벗음의 차이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와 줄리앙의 고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서구에서 중시했던 근육의 문제를 통해 서양 몸 개념의 특징을 살피고 서양과 동양의 인체도를 통해 둘의 차이를 개괄한 뒤 마지막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몸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드와 벌거벗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벌거벗음은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다양한 가치를 상실한 상태로 벌거벗은 자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는 의도한 상태가 아니며 벌거벗은 당사자와 그것을 바라보는 관중 모두에게 수치스럽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회적인 징벌의 성격을 지니기도 합니다. 반면 누드는 그 자체가 의도된 상태로서 동일하게 옷을 벗고 있지만 당사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벌거벗은 모델에게선 수치심의 친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면을 도도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사회적 추방을 의미하는 벌거벗음과 달리 누드는 의도적으로 옷을 벗습니다. 그럼으로써 옷으로 상징되는 사회적인 가치들을 내려놓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옷을 벗었다고 해서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 그 가운데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체의 인간의 몸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기보다는 오히려 대비가 강하게 그려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몸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회적 측면을 상징하는 옷을 벗어던진 상태에서마저 인간은 자연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옷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연과 구분되는 존재임을 누드와는 강조합니다. 한편 동양에서는 누드와 벌거벗음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벌거벗음이나 누드는 모두 불명예스러운 상태입니다. 도가에서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사상에 대항하는 의미로 벌거벗음을 칭송하기도 했지만 벌거벗음이 탈억압 이상의 어떤 긍정적인 가치나 인간 고유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서양에서 누드화가 다수 그려졌던 것과 달리 동양에서는 사람을 묘사할 때 몸 자체의 물리적 생김새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인물화를 그릴 때에는
오히려 해당 인물의 사회적 지위와 연대를 드러내는 의복이나 소품을 더 중시했고, 사람을 그릴 때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기상을 선의 굵기와 세기로 표현했습니다. 서양의 누드화와 동양의 그림을 살펴보면 누드화는 몸의 경계가 분명하게 그려지는 반면 동양의 그림에서는 인물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이는 인간과 주변 세계와의 긴밀한 관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물과 사람은 모두 하나의 기가 응결되어 빚어진 일시적인 상태이므로 그 형체보다는 기의 흐름이 더 핵심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인체 묘사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근육에 대한 표현입니다. 벗은 몸에서 근육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목욕탕에서 다른 사람들의 몸이나 거울로 자신의 몸을 본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 조각상에서 본 근육들이 눈으로 확인 가능할까요? 물론 그런 몸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는 그러한 몸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지 맨눈으로 사람의 눈을 보았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라오쿤 상과 같이 분절된 근육의 결을 몸에서 찾는 일은 그것을 찾겠다는 의지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림이나 조각에서 근육을 표현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인체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형태 속에 숨어 있는 불변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란 창조주인 신이 인체를 통해 드러내려는 최상의 가치들이며 이것은 분절될수록 잘 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근육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부 또한 서양의 특수한 관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동양에 비해 유난히 서양에서 해부학이 발달했을까요? 혈관 가까이에 부드러운 투과성 조직이 심장을 덮고 있다. 그것은 자연이 공기를 잡아내는, 내 생각에는 뛰어난 장인이 창조한 기구이다. 그래서도 알 수 있듯이 서양에서는 몸에 창조주가 의도한 진리가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성스럽게 여겨졌으며 해부는 창조주의 성스러운 설계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지극히 바람직한 욕구의 실천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에 반해 동양에서 근육은 몸을 이루는 일부로서 몸의 나머지 부분과 연관지어 기능적으로 설명했을 뿐 여기에 어떤 절대적 가치가 투영되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몸 안에서 연결망을 이루며 계속해서 순환하고 몸은 외부와 기로 소통하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해부학이 동양에서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양의 우월함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양을 비롯한 많은 문화권에서도 자연스럽게 신체의 내부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각적 구조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성스러운 의미까지 부여한 서양과 달리 신체 내부의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해부학은 동양에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동양에서는 몸의 구조물보다는 그 구조의 기원이자 외부와의 소통으로 인한 변화까지도 드러내는 기의 상태를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체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좌측은 베살리우스의 인체도입니다. 근육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체 해부를 통해 관찰한 결과입니다. 우측은 동의보감에 실려 있는 인체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오장육부 위주로 묘사되며 이를 감싸는 근육이나 피부, 팔다리마저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표현한 것입니다. 장부 또한 그 형태가 해부학에 기반한 세밀한 묘사가 아닌 각각의 기능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람은 입을 벌리고 있으며 배 부분이 물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움직임을 표현한 것으로 살아있는 몸에서 호흡하는 기의 순환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서양과 동양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서로 다른 몸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서양의 몸은 구조물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절대 가치와 직결된다고 본 결과입니다. 한편 동양의 몸은 열린 체계로서 외부와 소통하고 기의 움직임을 읽어냄으로써 몸의 내부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로 알려진 당나라의 손사막은 사람의 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천지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 둥근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하늘에 사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고 하늘에 밤과 낮이 있듯이 사람은 잠이 들고 깨어난다. 하늘에 우레와 번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희노가 있고 땅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나듯이 사람에게는 모발이 생겨나고 땅속에 금석이 묻혀 있듯이 사람에게는 치아가 있다. 이 모든 것이 4대 오상을 바탕으로 잠시 형을 빚어놓은 것이다.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즉 몸의 생김새, 감정활동, 순환, 생장과 소멸은 자연을 운행하는 질서와 동일한 질서를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는 일시적이며 질서에 따른 현상의 결과이므로 이 질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현상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양의 인식이 몸에 대한 이해에 반영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의학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서양과 동양의 몸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각각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를 기반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양의 몸 개념이 서양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다양한 몸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